자네가 아무리 옳다 해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잖아요. 난 무대가 2021년 8월 마지막 주 묵은장수 TV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는 개인 사정으로 해서 무단 결방을 했고요.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답니다. 일단은 제가 그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발을 조금 다쳤어요. 오른쪽 엄지발가락 밑에 부분이 계단에 보면 미끄러지지 말라고 되어 있는 노쇠로 된 그 논슬립에 비어가지고 119도 한번 타봤고요. 전주에 있는 모 병원에서 한 대여섯 반을 꼬매기도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미 서울에 가야 되는 일정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송을 만드는 보통 금요일 새벽 시간이 거의 그냥 그 병원 다녀오는 일 때문에 영상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결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방을 하고 서울 올라가서도 그 꼬맨 발을 이제 그냥 쩔뚝쩔뚝거리면서 서울에 있는 그 긴급돌봄도 했고요. 그 긴급돌봄하는 그 이용인의 부모님과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 처음에 인트로 영상으로 집어넣은 그 드라마에 보면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지 않는다, 나의 무대를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도 뭐 비슷한 상황이긴 하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 아이디어를 여기저기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냥 듣고만 마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자,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서울을 다녀오면서 그 앞에 김해에도 다녀왔었고요. 제가 아는 분들에게 맨투맨 하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맨투맨 하우스를 한번 지어볼 욕심도 가졌었어요. 그래서 투자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했는데 끝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장수의 맨투맨 하우스는 아직은 지어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 영상 좀 끊어가겠습니다. 칼이 아니네? 엿을 준비했소.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 앞에 드라마 속에서 정도전이 엿을 준비해서 자신의 성과를 이뤄낸 그런 비슷한 경험을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의외의 성과 이야기, 엿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제가 무엇을 하고 다녔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고요. 저는 장수에서 내년에 지방선거에 나오실 후보 한 분과 이미 맨투맨하우스를 그 지방자치단체, 즉 군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분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뭐 제가 뭐 세부적인 사항까지 정해드린 건 아니고 그냥 틀만 잡아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 그분이 적용을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까지는 제가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사실상 장수군 같은 경우에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즉 지방 소멸의 위험에 처해져 있는 곳이다 보니 제 이야기가 그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뭐 전에도 한번 제 유튜브에도 저기 했었지만 하늘로 쏘는 화살이라는 거죠. 눈앞의 적들은 무수히 많답니다. 무수히 많은 그 적들한테 하늘로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어쩌다 보면 뭐 적군이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적장이 맞아서 적장이 후퇴를, 그러니까 적군이 전부 다 후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그러니까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는 지난주에 발을 다치고 나서 저 스스로 그냥 뭐 일 시작부터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지만 그것 자체도 사실상 일이 잘 되려고 이렇게 이런 일도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약간이 아니라 좀 지나치게 낙관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예정되어 있던 토요일, 일요일 긴급 돌봄을 하고 왔고요. 합쳐서 한 12시간 정도,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6시간 해서 12시간씩 그 전에 봤었던 건우 씨라는 친구를 긴급 돌봄을 해드리고 왔어요.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기 귀촌하기 전에 1년 반 정도 15개월인가 봤었던 걸로 알고 있으니까 1년 반 정도 활동 지원을 하던 그 이용인을 활동 지원을 하고 왔죠. 저는 맨투맨하우스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각종 매체를 통해서 성인 발달 장애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갈 곳이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시설에 존폐를 놓고 폐지를 시켜야 된다, 존치를 시켜야 된다, 양갈래로 갈리는 부모의 의견, 그리고 또 그분들의 공통적인 요구사항, 즉 발달장애인들을 돌봐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A안과 B안, C안이 있습니다. A안은 시설이라도 갖다 맡겨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맡겨야 되는 그런 안이 있을 것이고요. B안으로 정말 나라에서 각 지역마다 24시간 돌봄 체제를 구축을 해서 부모가 필요로 할 때, 요구할 때 그런
저희 발달장애인 친구들을 잠시 잠깐씩이라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발달 돌봄 체제가 구축되는 B안, 거기에다 저는 C안으로 제 맨투맨 하우스를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C안인 맨투맨 하우스는 발달장애인을 아예 부모와 분리시키는 그 방안입니다. 시설로 보내서 분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을 방을 얻어줘서 그 발달장애인이 그냥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로 그 발달장애인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활동지원 시간에 그 활동지원 매칭을 100% 해줄 수 있는 그런 안을 저는 C안으로 해서 제 맨투맨 하우스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A, B, C 중에 사실상 요즘에 주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국민은행 주식과 우리은행 주식이 있고요. 국민은행 주식이 A고 우리은행 주식이 B다 라고 했을 때 C가 요즘에 핫한 카카오뱅크다 라고 하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 근무하는 직원 수를 따지던 아니면 매출을 따지던 뭐를 하던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둘 중에 카카오뱅크보다 작은 회사는 없어요. 그런데 주가 총액에서 있어서는 카카오뱅크가 시중은행을 전부 다 합친 금액보다도 주가 총액이 높다고 하더군요. 그 차이가 뭘까요? 기존 시중은행이 가진 한계성을 카카오뱅크는 넘어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저희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가 말하는 맨투맨 하우스는 시설 입소 장애인 부모회가 A가 되고 그냥 지금 우리 전국 장애인 그러니까 그냥 장애인 부모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장애인 부모회 양쪽 단체의 힘은 저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 클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나라와 협상해서 무슨 결과를 얻어내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그냥 C안을 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쳐도 저는 그 양쪽 부모회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라는 건 한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맨투맨 하우스 C안이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제가 여기서 시작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모님들도 따라 하실 수 있다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밀착하는 밀착성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장수에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맨투맨 하우스를 직접 지어보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직접 지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저는 서울에서 제가 알고 지내던 분들 몇 분도 만나봤고요. 그리고 저희 누나하고 저희 형제들 그리고 조카들도 만나봤고
무엇보다 저희 누나에게 제가 귀촌 전부터 생각했었던 이야기인데, 저는 저희 형제들을 장수로 좀 불러드렸으면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심통동부터 해가지고 마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을에 저희 형제들도 모여 살고 저희 조카들도 모여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요번에 명확히 내년 상반기에 내려오라고 못을 받고 왔습니다. 못을 박으면서 내년 상반기에 내려올 마음이 들게끔 제가 사업 설명을 했어요. 장소에다가 땅을 200평을 사건, 임대하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땅을 마련을 하고, 그 위에다가 100평,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차지하는 그 대지 면적 100평에다가 2층으로 해서 연면적 200평인 건물을 하나 짓고, 그 안에 저도 새를 들어 살고 우리 누나도 내려오면 새를 들어 살고, 그리고 이용인 3명의 활동지원사 1명 정도 더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하우스, 집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내려올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고 온 거죠. 또한 지금 발달장애 부모회는 사실상 저하고는 이제 소통이 별로 없으셔서 그 부분, 그리고 또 말씀을 드려봐야 그분들은 뭐 제 이야기에 크게 호응하실 분들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분들한테 접촉을 할 생각은 안 했고요. 발달장애인 뭐 SNS 채널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저하고 소통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스피커처럼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수 있는 분하고도 만나서 상의도 했고, 또 제가 알고 지내는 친구 중에 현재 지금 사업을 하다가 다른 사업을 찾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도 임대업으로 해서 나하고 이런 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왔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과는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성과는 괜찮았어요. 그분들도 어느 정도 호응은 하셨고, 가치에 대해서 공감도 하셨고, 어찌 보면 속으로는 약간은 좀 투자 좀 해볼까 라는 생각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건축비를 생각을 약간 착오를 했어요. 시골이 서울보다 당연히 땅값은 싸겠죠. 근데 서울에 짓는 건축비건 시골에 짓는 건축비건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건축비를 한 5천만 원 정도 생각을 했고요. 실제 나중에 알게 됐지만 건축비가 최소 5억 이상은 들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한 10배, 20배 이렇게 뛰는 그 건축비를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맨투맨 하우스, 제 머릿속에 지금 그림도 다 그려져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실행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밤에 제가 생각했던 착오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착오점을 뒤집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해 개수를 늘린다는 것도 문제 해결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분들의 수익률을,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의 수익률을 줄인다는 것도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내가 땅을 사서 아니면 땅을 임대해서 그냥 번듯하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사진 찍기 좋게끔 하는 그런 맨투맨 하우스, 제 머릿속 상상 속에 있었던 맨투맨 하우스는 만들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결론이 났고요. 그 결론을 내리고 나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칼이라는 걸 빼들고 덤벼든다라는 입장에서 사실상 그분들한테 막 투자를 하라고 했었던 내용이겠죠. 근데 사실상 칼이 아니라 엿이었던 거죠. 그래서 앞에 영상을 집어넣은 거고요. 제가 할 수 없었던 거죠. 즉, 엿으로 사람을 찔러서 그러니까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제가 돈을 투자해 주실 분한테 제가 말하는 안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서는 갔었지만, 의도하고 간 것도 아니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었지만 그거는 안 되는 난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습게도 제가 생각하고 갔었던 3가지 중에 2가지가 해결이 돼 버렸어요. 첫 번째, 집을 짓고 싶어서 갔는데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거는 틀려버린 거죠. 두 번째, 저희 누나를 비롯해서 저희 조카도 활동지원사가 있기 때문에 누나하고 뭐 저희 조카한테 활동지원을 하러 내가 있는 장소로 내려오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꺼냈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내년 상반기에 어찌되었건 저희 누나네 식구들을 장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번 시도로 얻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제 목적은 어느 정도,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우리의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건우군이 있어요. 건우군은 장애인 당사자고요. 현재 20대 중반입니다. 20대 중반이고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주말만 집에 오는 아들을 어머니가 예전에는 케어를 하고 어느 정도 관리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활동 지원을 했었던 그 기간도 있고, 그 이후에 제가 내려와서 가끔 주말에 올라가서 이렇게 주말에 한 번씩 봐드릴 때마다 어머니가 이제는 힘에 붙이시는 그런 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귀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건우를 제가 데리고 내려와서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슬슬 고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요번에 제가 다시 이제 9월 11일 날 올라갈 건데, 그때 올라가서 제안을 드리면 어느 정도는 답을 받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닌, 즉 건우군이 저희 장소로 내려보내지 않겠다, 어떻게든 본인이 그냥 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저는 수요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우군이
건우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건 건우 어머님이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만약에 건우군을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이용인도 찾아볼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저는 건우가 오면 좋겠지만 건우가 아니어도 뭐 다른 분이어도 맞출 수 있다라는 이제 자신이 생겼어요. 자신이 생겼고, 하여간 어쨌거나 저는 칼날을 갈고 갔는데 그 칼날이 사실상 칼이 아니고 엿이었어요. 제가 정도전처럼 미리 준비해 간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이 이야기를 혼자 생각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현재 10명이 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수에서도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장수에 있는 제가 지금 활동 지원하고 있는 친구들의 부모님들한테도 이야기를 다 던져놨고요. 전에는 망설였지만 이제는 망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의 말하는 의외의 성과였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진짜 바라는 대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월세 계약을 하고 새롭게 그냥 부모와 별개의 경제 생활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의외의 성과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이제 삽입되었던 육룡의 나르샤라는 드라마에 보면 여배우 신세경 씨가 정도전 아주 그러니까 민초 백성 역할로 나오는데 고려말 굉장히 이제 학정에 시달리고 외구에 시달리고 뭐 그러는 굉장히 살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아주 몰릴 때까지 몰렸을 때 정도전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신세경 씨가 했던 그 말로 오늘 영상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세경 씨가 했던 말은 그래도 살았으니 무언가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더군요. 살아있으면 무엇이든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제가 하는 행동 뭐뭐하고 좀 이루기 어려울 것 같아 보인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장수군처럼 인구가 계속 줄 것이 예상이 되고 현재 부족한 인프라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걸 그분들도 모르시진 않을 거라고 봐요. 장수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장수의 미정자분들도 모르시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인구가 줄어서 문제라면 인구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방법이 뭘까요? 제가 봐서는 집에 식구들이 굶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디 가서 도둑질이라도 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둑질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경쟁을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즉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 인구를 뺏겼던 대도시한테서 인구를 뺏어 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이유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맨투맨 하우스도 그런 인구 유입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크진 않지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장수군은 그렇고요. 그러면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은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미래는 걱정되는데 내가 뭘 어떡하겠어? 그냥 어떻게 아이를 고쳐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게 맞는 걸까요? 저희 아들 규현이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렇지만 규현이가 지금 상태보다 좋아질 거라는 생각 사실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들하고 관계 가지기 어려워하는 거 나이가 먹어도 뭐 조금은 자연적으로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그래도 문제는 있을 거예요. 저희 아들 외아들입니다. 외아들인데 제가 저나 저희 아이 엄마가 커버쳐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저만큼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할까요? 아니, 저는 저희 아들이 장애이기 때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저처럼 힘들게 살라고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저희 아들 이야기가 아니라 장애가 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설거지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자기 혼자 살으라고 혼자 자기 집안에서 자기 혼자 밥 해먹고 밥 빨래하고 청소하고 되는 친구들한테는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안 되는 친구들은요? 그 친구들한테도 가르쳐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 친구들은 안 되니까 시설에다 넣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왜 그들한테 필요한 지원을 가지고 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인다는 생각은 못 하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무언가는 해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이유인 것이고요.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 저는 그래서 맨투맨 하우스를 장소에 만들려고 합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100평의 2층짜리 건물, 뭐 방이 여러 칸 되는 그런 건물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맨투맨 하우스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작할 거고요. 그 시작점에 아까 말씀드렸던 키맨 건우를 놓고 시작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맨투맨 하우스를 생각하면서 뭐 장수군의 이제 뭐 저렴한 월세 그리고 시골의 무료 임대 뭐 이런 집들을 찾다 보니까 우연히 찾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영상을 소개시켜드리는 영상 그리고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길어졌습니다. 길어진 거 죄송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